자, 1교시 문제풀이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아크 차단기죠. 자, 아크 차단기는 우리 천재 서방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크 차단기에 대한 우리 이제 이게 수강생들의 서브노트죠. 예, 개요 부분은 이렇게 제가 25점으로 준비해놨는데 10점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개요 부분 이렇게 쭉 쓰시고 자, 아크 차단기 정의입니다. 자, 요거 쓰시면 되네요. 아크. 전기전력 파괴로 인해서 양극이 교차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방전 현상이고, 그다음에 휘발성 발광 동반. 자, 온도가 높죠. 그래서 발화원으로서 아크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크 차단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크 차단기 구성은 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가 차단기입니다. 자, 여기가 차단기고, 자, 열 센서에서 열을 검출해서 차단 신호를 주고, 자기 센서에서 자기를 검출해서 차단기를 줍니다. 자, 그리고 부하 전류 센서랑 영상 변류기에서 파형을 검출합니다. 이렇게 검출해서 두 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회로 분석을 하죠. 자, 실제로 부하 전류하고 검출된 전류하고 파형 차이를 봐가지고 자, 솔레노이드 예잘시켜 가지고 차단 신호를 보내준다. 이게 이제 차단기의 원리입니다. 구성입니다.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런 것도 좀 나오네요. 자, 아크 전류 크기를 근거로 해서 아크 신호 필터의 부하 전류 센서로 정보 이송. 정상이면 정상적인 전류 보내고 비정상이면 정상 전류 파형과 매형 파형을 구분하여 조립을 시킨다. 이게 핵심 인자죠. 요걸 하나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잠깐 앞에 했는 거와 똑같죠? 작동 원리는 부하 전류 센서에서 아크 파형 주파수를 필터로 보내주고 논리 회로에서 불안정한 파형을 검출해서 차단기를 개방한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쓰시면 되고 여기 지금 아크 차단기는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서방에 보면 아크 경보기의 K8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크 경보기에 대한 인증 기준은 이렇게 있지만 보시다시피 적용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강제정이 없다 보니까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 경보에 대한 개파 인증 기준을 다음 예상 문제로 하나 좀 집어가십시오. 시험 보시면 뭐 적용 기준하고 시험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작동 시간 시험 있죠. 요거 하고 표준 부하 적응성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은 다음 시험에 예상할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 문제. 자, 도로 터널이죠. 도로 터널을 이렇게 접어해봤습니다. 자, 우리 도로 터널은 175번. 자, 천재소방 다음 카페에 175번에 보시면 도로 터널 관리 지침이 21년도 12월 2일 날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도로 터널 방제 관리 지침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게 효율열에서 전부 개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상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개정 이유 요렇고 자, 추진 배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추진한다. 주요 개정 사항이 이렇습니다. 다른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터널에 대피소 시설이 강화됐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예상 문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대피 설비 강화, 그다음에 지하 차도 침수, 그다음에 교육 강화, 경보 설비, 그다음에 제한 설비의 검증 기준 강화. 요거는 이런 것들은 어, 다음 시험에 강력한 우승 후보죠. 나올 후보죠. 그다음에 비상방송 개선 이런 것도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이죠. 이런 거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자료는 아까 제가 다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긴급 전화, 그다음에 진입 차단 표지판, 행정사항, 지침 10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로 터널 방제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개정됐죠. 보시면 도로 터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좀 보시면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조금 나옵니다. 자, 도로 터널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차량의 목적으로 집안을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또는 보면 나옵니다. 이제 지상에 건설한 터널형 방음시설, 이제 방음 터널이죠. 방음 터널이 화재가 나가지고 이걸 하나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뭐 예상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방음 터널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방음 터널도 이 지침에 접촉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우리 방음 터널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터널에 대한 이제 터널 구분을 됩니다. 이게 뭐 이거 나오죠? 터널의 등급 구분. 그래서 터널 연장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나눠지고 위험도 지수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이죠. 터널 연장은 3,000, 네, 1,000에서 3,000, 500에서 1,000, 500 미만 그렇게 되고 위험 지수도 29, 19, 14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라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지는 방음 터널이 뭐 최소한 500m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면 소방시설이 없다. 이런 말들이 좀 주로 되겠죠. 보시면 뭐 다음 시험에는 위험도 이제 터널 위험도 지수 선정 기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자 분기배관입니다. 자 분기배관은 이렇게 볼게요. 자 분기배관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천재소방 유튜브에 보면 172번 하자니 기준 정부 개정사항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자 해서 자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확관형 분기 배관은 시공 현장에서 배관 및 천공 및 배관 이염제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좀 완화해줬다. 이 기준이 그때 한번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나왔네요. 한 2년,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그 정도 지났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 내용이고, 11개 고시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자, 분기배관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자, 옥내 소화전부터 해서, 자, 지하구까지 11개가 동시에 그날 다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정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스프링클러만 하나 보는데요. 11개 중에 두 번째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가 정의해보면 용어가 신설이 됐습니다. 해보시면 분기배관 있죠? 그 다음에 확건형 분기배관, 그 다음에 비확건형 분기배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고 자, 다음 중요한 게 8조 배관 부분에 자, 기존에는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기준품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배관에는 확관, 비확관 두 개 담죠.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확관형 분기배관만 바뀌었습니다. 자, 비 확관형은 현장에서 분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능 인증품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의 취지였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때 바뀐 기준입니다. 요거 세 개가 나왔죠. 그러니 표시사항은 이제 분기배가 성능 인증 기준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자는 기준을 넣었다 이 말이죠. 자, 넣고 자 표시사항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설치하는 분기배관이죠. 뭐 이 내용을 몰라도 뭐 당연히 성능이니까 성능 인증 번호, 모델명, 제조사, 뭐 치수, 제조 연도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는 통법으로도 쓸 수 있겠죠. 조금 더 뭐 하면 뭐 취급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 1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통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4번 자 4번은 버제스 힐러죠. 자 4번은 이렇습니다. 자, 버제스 힐러가 석유화학의 기본적인 파라핀계 산화수소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관련식은 여기 나옵니다. 자, 폭발 한계와 연소열 사이 관계에서 이제 버제스 힐러식이 나옵니다. 이 보시면 버제스 힐러식을 해서 자, 연소 한계랑 연소열이 이렇게 곱이 어떤 1055kW의 수렴을 하더라.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탄화수소가 많을수록 많은 요구량이 많아진다. 여기서 해서 요 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요 식만 알면 뭐 이제 점수를 얻는 게 아니고 계산식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산식은 조금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식이었죠. 자, 요 식에서 자, 연소 한계랑 연소율입니다. 근데 이게 칼로리 퍼 몰이죠. 근데 주어진 거는 킬로줄 퍼 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단위 환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위 환산이 핵심이죠. 자, 이 단위 환산은 모르면 답이 틀리죠.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보면 2%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답인데, 자, 이 프로폰 가스가 우리 보시면 무슨 식입니까? 저 존스식 있죠? 존스식하고 이렇게 모데스 휠러식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연소 한계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의 영향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뭐죠? 모제서 휠러식. 두 번째, 존스식. 세 번째, 그다음에 실험에 의한 식이죠. 연소 한계. 이 세 개를 비교해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조도입니다. 자, 조도. 이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5번이죠. 자, 여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수업했던 자료입니다. 자, 조도에 대한 설명 부분이죠. 자, 조도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하면 발광의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발광은 처음에 온도 복사. 철에다가 열을 가하면 온도가 나오죠. 이게 온도 복사. 그다음에 루미니센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건이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열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도 복사란 루미니센스고 조도는 그 다음 부분에 설명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아이고 제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많이 넘어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조대는 자, 와트입니다. 와트. 자, 이게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불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저항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나는 거를 파이입니다. 파이. 자, 이 파이가 빛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들어가면 줄열이 발생하고 저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열이 달라지죠. 열이 나면 이제 파이 이게 이제 방사속입니다. 빛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발생해서 보시면 이 빛 사이는 파이에서는 와트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 이 중에 자외선만 가시광선만 저희한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의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에너지로 전달되죠. 주로 복사겠죠. 복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온 중에 여기 이제 파이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가시광선 부분만 눈에 보이죠? 이게 이제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 파이 중에 가시광속 부위죠? 광속입니다. 이 가시광속 중에서도 뭡니까? 이게 실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이 조도입니다. 그래서 조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이걸 이제 좀 더 간략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점광원에서 이렇게 광원이 나오면 처음에 방사속이 나오죠?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광속, 방사속 중에 이제 가시광선의 양입니다. 이게 쭉 나오겠죠? 가시광선 나오는 것 중에 강원 기준으로 비트 강도가 강도고 그다음에 휘도, 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F, B, I, E라는 걸 이런 걸 하나 그려주면 점수 많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도니까 여기 이제 어, 루멘에서 이렇게 조도, 이 조도 있죠? 이 조화등 보는 공식을 구해주면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니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조도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비상 조명 등은 설치 장소에 1룩스 이상. 그다음에 도로 터널은 10룩스. 그 외에는 터널 안에는 10룩스. 그 외에는 1룩스.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에 보시면 비난 안전 구역에 설치하고 비상 조명 등은 10룩 이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더 나가면 NFPA 비난 경로의 초기 조도가 평균 10.8룩스 이상. 어떤 지점에서도 1.1룩스 이상 돼야 된다. 90분이 경과한 다음에는 6.5룩스. 어떤 지점에서도 1점 이상이 된다. 그래서 국내에 이게 획일된 기준보다는 NFPA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하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6번입니다. 자, 메탄의 고위 발열량입니다. 이거 볼게요. 자, 이거는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 이게 뭡니까? 128회죠. 기출 문제 보시면 자,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어본 거는 요거죠. 자, 고위 발열량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구해봐라는 게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죠. 계산 문제 나왔는데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어렵죠? 풀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뭔가가 뭐 값을 주면서 구해라 말입니다. 메타는 화학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방식을 알아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저위 발열량이죠. 이제 고위 발열량 빼기, 요건 여기 있네요. 이건 이제
그거 설명할게요. 자, 고이발린량은 저이발린량 플러스 수분의 정말 잔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이발린량을 조회했으니까 고이발린량 빼기 수분의 정말 잔멸이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요리 나옵니다. 자, 저이발린량은 고이발린량 빼기 수분의 정말 잔멸인데 여기 보면 질량이 얼마나 바뀐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이발린량은 주어졌고 정말 잔물도 주어졌는데 이 킬로그램이 안 주어지죠. 이 킬로그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몰수하고 분자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면 요거죠. 산소의 요거 메탄의 분자량 요거죠. 메탄의 분자량. 그다음에 산소의 분자량 요거죠. 2몰. 이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제는 풀수가 사실 없습니다. 자, 7번. 자, 누진경보기네요. 누진경보기는 필수죠. 필수. 자, 누진경보기. 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개요 부분도 나와 있고. 자, 누진경의 작동 원리는 단상하고 삼상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자, 단상에 들어갈 원리는, 기본 원리는, 자, 암페어 오론 나사 법칙, 파라다이의 전자유도 법칙, 이 법칙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그림도 그려줘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좋은 점수, 이 그림 안 들어가면 좋은 점수 얻기 힘듭니다. 자, 암페어 오론 나사 법칙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면 암페어에서 이렇게 자속이 생깁니다. 이 자속이 이렇게 생기면 파라다이 전자유도법칙에서 기전력이 생깁니다. 이 기전력이 파이에서 기전력 있죠? 이 기전력이 이제 지락을 이제 누전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변류가 정상일 때는 I in하고 I out이 똑같은데 정상일 때는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속이 똑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들어가는 거하고 이 들어가면 자속이 생기죠?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게 원리고 자, 요런 좀더 잘 나와 있네요. 자, 전류가 1이 들어갔다가 1이 나옵니다. 1이 들어갈 때는 그 암페어 오른다스 법칙에서 이렇게 파이가 생기고 다음에 전류가 반대로 흐르죠. 그러면 파이도 반대로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개 만나니까 상쇄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두 개 되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면 상쇄돼 가지고 여기 이제 이 릴레이 부분에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지락이 생깁니다. 자, 누전이 생기면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누전이 생기면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파이 i가 이렇게 생기고 파이 제로가 이렇게 생기는데 ig가 이렇게 생기죠. ig만큼 릴레이에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상의 원리죠. 그리고 구성은 뭐 다음에 한번 보시고 삼상입니다. 자, 삼상은 좀 어렵습니다. 삼상은 좀 어려운데 얘가 전류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세 개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방향이 서로 틀립니다. 자, A점에서 보시면 I1 이게 I1이죠. I1은 이렇게 나갑니다. 맞죠? 이렇게 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거는 플러스,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B도 C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약분 이게 다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어지겠죠? I1, I2, I3만 남는다. 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IG 값이 구술되지 않습니다.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이 생기게 되면 누진이 되면 아까 세 가지죠. 근데 누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가기 때문에 IG만큼 기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이제 표현해주면 요런 답이 나오겠네요. 결국 이제 IG가 파이 발생해서 유기기전력 발생해서 동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써주면 자,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다시노시, RF 수신선들은 차폐선에 대한 종류와 시공 방법이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여기 있네요. 저도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자, 이때 보강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차폐배선은 네트워크 배선이나 통신 배선, 아날로그 다시노시 감지기 쓴다. 알아드렸고, 그다음에 자탐의 구성도 이거 하나 정도 알아냈죠. 여기 보시면 자, 아날로그 감지기에 이런 점선 있죠. 점선, 중계기에 이런 점선 있죠. 구성도 하나 제가 그리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공 방법은 자, 이렇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인데, 시공시 주의사항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접속 없이 해주고, 수신기 접지 단자 연결해야 되고, 외압 및 전선 가능은 금속지에 묻지 않도록 설치할 거. 요게 이제 내열 배선을 하라. 요 말이죠. 요 말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 기준 해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기준은 요렇네요. 해설시에 보시면 실드 선 등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물었죠. 물었는데 해설시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도 언급해 주는 게 좋죠. 결국은 신호가 매우 약하므로 전자파, 전자유도에 오동작 한류가 있다. 그래서 차폐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폐하기 위해서 동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거나 동선을 편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선을 꼬웁니다. 그러니까 트위스트 페어죠. 그래서 STP 뭐 이런 말도 쓰는 거죠.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차폐입니다. 차폐. 차폐선이고, 이 보면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꽈놨습니다. 얘 두 개가 이렇게 꽈져 있습니다. 꽈진 게 트위스트 페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차폐선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HF 제독성 난연입니다. 할로겐 풀이죠. 제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차폐전선입니다. STP. 이게 S가 실드죠. 실드 트위스트 페어입니다. 그러면 FRCVVSB 요것도 난연성 FR이죠. 난연 파이어 레지스턴트. 그다음에 비닐절연 비닐시스. 비닐절연 비닐시스. 그다음에 케이블 SB는 아까 보면 이렇게 그물망으로 된 게 SB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HCVV, SB도 이렇게 붙으시네요. 종류를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시공 방법이네요. 자, 시공 방법은 요거는 뭡니까? 내열 배선으로 시공하고 요거 두 개는 뭡니까? 케이블 시공 방법이죠. 나와 있죠? 얘는 내열 배선, 얘는 케이블 시공 방법으로 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열 배선이면 뭘 봐야 됩니까? 화전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화전의 기준입니다. 자, 옥내소화전 우리 영상 184번이네요. 옥내소화전 화전의 기준에 내압에서 내열 배선 기준이 바뀌었죠? 자, 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요 내화전선의 방법은 똑같은데 내화전선의 성능 기준이 DSC, IC 요걸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영상 참조하십시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내열 배선입니다. 아까 자 보시면 요 STP는 내열 배선이고 요 두 개는 케이블 시공이죠. 내열 배선이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내열 배선이죠. 이 내열 배선을 해야 되는 거고 내열 배선은 금속관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자 케이블 공사 방법은 내화전선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자, 얘가 이 두 개가 케이블 시공이죠. 근데 얘 두 개가 아까 내화 전선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케이블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화 성능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개정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능기술계 가이드라인이에요. 9번, 10번. 자, 9번, 10번 보겠습니다. 자, 9번, 10번은 이렇습니다. 9번, 10번. 자, 이게 이제 천재소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보면 134번 성능기술계 가이드라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십시오. 이제 문제는 자, 최적화된 이게 나왔죠. 경보설비. 네. 최적화된 이제 경보설비를 쓰라. 이 문제가 통으로 나온 거죠. 통으로. 이게 다 쓰기는 어렵지만 합격하실 분들은 정리를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신 간선의 이중화, 백루프 시스템이죠. 그림 있으면 이게 두 개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백루프. 그다음에 수신기 보호 설비, 아이솔레이터 설치를 하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동별 중계기 설치. 자, 중계기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해줘라. 지하 주차장의 물류 창고는 아날로그식 공기 협입형으로 적용해주라.
그다음에 시각 경보기도 실별 2개 이상 뭐 동기 점등 방식으로 해주고 비상용료 스피커도 승강장에 공용부도 적용해라. 관광 호텔에는 호텔 객실 등의 사운드에 베이스 감지 적용을 권고한다. 기계실 비상방송. 자, 기계실 같은 경우 주유소 및 큰 장소에는 10W로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비상전화쓰라. 이 부분이 나왔네요. 자, 그다음 연달아 10번 볼게요. 자, 10번. 자, 10번도 똑같네요. 이제 10번은 이제 46. 그 밖에 안전시설 등에 보시면 나에 나옵니다. 물류 창고 및 창고형 판매시설 등에서 어떻게 아래와 같은 소방시설 하라 해서 소방시설 빼고 세 가지가 나왔네요. 어떻게 세 가지만 물어봤네요. 경보, 비난, 방화시설. 자, 경보는 조기 감지, 위치 확인, 비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흡입 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를 설치하라. 안내 방송을 위해서 와트 수를 높여라. 렉거시 창고 중엔 축각식 비난 유도선, 렉 부착 노형 설치하라. 방화시설은 자, 방화구에 원하는 시 건축 이제 건축 분리에서 제한하는 부분도 하라. 네, 드렌처도 하라. 이는 이제 건축법 부분에 나온 부분은 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축법에 보면 물류창고에 대한 건축법 완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자, 11번 방화벽이네요. 방화벽은 뭐 기출이니까 다들 잘 쓰시겠죠? 대부분 쓰는 방화벽입니다. 자, 방화벽은 건축법, 이제 건피방 규칙이죠. 이제 방화벽 설치 대상이 나오고, 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주고, 여기 보시면, 자, 6가지. 요 내용을 써주면 좋겠네요. 홀로 쓸 수 있는 거. 양쪽 끝단에 0.5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한 출입문은 2.5 이하, 60분 플러스 방화문, 언제나 닫히는 구조. 화재에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하라. 외벽과 바닥 사이의 틈에는 그다음에 급수관 면의 틈에는 이제 메워라. 환기, 냉방, 내막 풍도가 댐퍼를 설치한 기준에는 다음 밖에 설치하라. 방화 댐프죠. 화재에서 연기 불고 감지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주방 등 연기 발생 부분에는 온도 감지 닫히는 구조. 국방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차열, 차인선 이상 할 것. 반도체 공상, 건물로서 관통하는 풍대에 위치하는 헤드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그 다음 지하구죠. 지하구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방화벽만 별도로 쓰면 되겠네요. 자, 지하구의 방화벽은 다음 규준에 따라 설치하라. 항상 닫힌 상태 유지하고 자동 배선 장치에서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라. 홀로 쓸 수 있을 것. 갑종 방화문. 이 부분도 법이 받게 되는 부분이죠. 갑종 방화문. 방화문과 동시에 쭉 케이블 전등의 내화 구조를 마감할 것. 위치는 분기구, 뭐, 이제, 국사, 변조선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그 부위에 설치를 하라. 자폐. 이런 부분들을 쭉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12번. 자, 12번은 이렇게 뭐, 좀 참조를 했지만, 이 부분은, 뭐, 쓸 수 없습니다. 가능하신 분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난티드 원치 않는 알람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 수험생들은 이렇게 25점으로 준비해놨죠. 여기 보시면 개요 부분도 있고, 자, 국내에 보시면 이제 비화재보 이래가지고, 자, 국내는 첫 번째 전제가 오보입니다, 오보. 자, 오보인데 비화재보가 있고 실보가 있습니다. 자, 비화재보는 화재가 아닌데 경보를 발하는 거. 기계적 고장, 기능 불량, 부적절한 설치 유지, 관리 불량이나 기타 할 수 있는 원인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화재의 기준에서는 비화재보 우려 장소가 있고 이제 팔종 감지기로 적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보 화재 시 경보 발령을 못하는 거 이건 이제 감지기 정성 별표 1, 2에 나옵니다. 감지기 정성 부분으로 해서 하라. 이런 부분 한번 써주시면 좀 더 점수를 일단 받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은 여기 나옵니다. 원치 않는 경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화재 경보 국내의 오보와 유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우발 경보입니다. 우발. 악의가 없는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경보 개시 장치가 원하지 않게 작동하는 것. 하나 그려놨죠. 그다음에 세 번째 미확인 경보. 본인이 확인지 않은 경보 개시 장치나 설비 출력호에서 기능의 원치 않는 작동이다. 그다음에 악의적 경보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대한 경보다. 그래서 국내는 비화적 경보는 있지만 우발 경보, 미확인 경보, 악의적 경보에 대한 조치는 없죠.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면 되겠네요. 자, 좀 쉬었다가 이것이 보겠습니다.